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챕터 5,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3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알고 가속도 구하기. 우리 그냥 5장에서 늘상 하는 거죠. 힘을 알고 가속도 구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그림을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는 것인데, 질량이 6.3kg인 상자를 5팀이 잡아다닌다. XY 평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5팀이 잡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힘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3개는 X축, Y축을 따라서 향하고 있지만 네 번째 힘은 X축에 대해서 각이 X4, 30도이죠. 이랬을 때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이 6.3kg인 물체의 가속도를 A는 단위 벡터 표기법과, 그래서 가속도의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으로 구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방향으로 구하라. 그래서 방향은 X축에 대한 방향으로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맨 먼저 F는 MA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해야 됐죠. 합력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벡터를, 이 힘을 다 더하는데, 이때는 성분별로 더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분별로 더하는 게 있고,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크기와 방향으로 더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숫자를 계산하는 데는 성분별로 더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각축 방향의 성분의 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축 성분 다 더하고 Y축 성분 다 더한 걸 내면, 그러면 그 합한 것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부터 전체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축 방향 성분의 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각 축 방향 성분의 합에서 전체의 합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다. 그래서 X 성분과 Y 성분 먼저 힘을 이렇게 쭉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F1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N. 그 다음에 Y축 성분은 없죠. F2는 어떻습니까? F2는 아래로 향하니까 X축 성분은 없고 Y축 성분이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F3는 어떻습니까? F3는 플러스 X 방향만 있으니까 6N 하고서 Y 성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F4는 어떻습니까? 크기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하는 것이 X 성분이죠. 그리고 크기에다가 사인 30도를 하는 것이 Y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성분과 Y 성분이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5는 플러스 Y를 향하고 있으니까 X 성분은 없고 Y 성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코사인 30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30도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 축 방향의 성분을 다 더하죠. 그래서 쭉 더했더니 fx는 이렇게 됐고 fy는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각 성분별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으로 나누면 이제 가속도가 되죠. 문제에서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단위 이 벡터 표기법으로 구한 가속도 하면 X축 성분의 가속도, Y축 성분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 합력의 X축 성분을 질량으로 나누면 X축 성분의 가속도가 되고, Y축 성분, 합력의 Y축 성분을 질량으로 나누면 Y축 성분의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AX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124를 6.3으로 나눠서 계산기에 넣고 쭉쭉쭉 하면 이렇게 숫자가 잔뜩 나오죠. 이게 숫자가 잔뜩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봤더니 우리 이 앞에서 그 문제에서 준 숫자들이 전부 다 유효 숫자가 2개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요거 2개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m/s 제곱,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 성분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6.3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효 숫자 2개만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2.1 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단위 벡터 표기법으로 구한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 전체 이렇게 구한 거로부터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린 거냐면, AX는 마이너스죠. AX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AY
AY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AX 마이너스, 그리고 AY가 마이너스고 AX는 플러스죠. 그래서 AX는 플러스고 AY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A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그 크기는 각 그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근데 이때 이 계산할 때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이제 확실하고 좋냐면, 이렇게 이미 반올림한 걸 집어넣는 것보다 요거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요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 이렇게 또 숫자가 많이 나오면 여기서 이 숫자 두 개를 이제 취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크기는 2.4 m/s 제곱이죠. 자, 이거 가지고 계산해도 대부분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마지막 자리가 하나가 조금 틀릴 수도 있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달라진 것도 틀린 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 A가 AX분의 AY죠. 그래서 AX분의 AY가 탄젠트 값인 각을 구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아크 탄젠트죠. 이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AY 나누기 AX를 한 다음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그 나눈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에서 아크 탄젠트 버튼을 턱 누르면 나오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1.277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유효 숫자 두 개만 해서 마이너스 61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 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플러스 X축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61도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를 마치고 이제 34번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객기 제트 엔진을 고정한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트기에는 밑에 이렇게 엔진이 달려 있죠. 요 제트기 날개입니다. 이 제트기 본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엔진에 지금 볼트가 저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여객기가 이륙 직전 정지해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가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난류 때문에 연직 위로 1.9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이 볼트가 엔진을 잡아당기는 힘을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F는 MA를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트 엔진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하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제트 엔진에는 중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뭐가 작용합니까? 볼트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 볼트는 문제에서 볼트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볼트가 전부 다 똑같은 힘으로 잡아다닌다라고 가정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힘을 F라고 한다면 여기에 첫 번째 볼트가 F, 두 번째 볼트가 F, 세 번째 볼트가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제트 엔진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힘을 다 더한 이 합력이 이제 F는 M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합력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그러면 3F 빼기 mg는 M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각 볼트가 제트 엔진을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는 바로 뭐였냐면 저 F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F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F를 이렇게 나누면 F는 여기 3분의 1 M 하고서 G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제트기의 가속도를 알면 여기서부터 각 볼트가 잡아다니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 식을 구했습니다. 저는 문제에서 A에서의 가속도, A번에서의 가속도, B번에서의 가속도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는데, 여객기가 정지해 있을 때는 여객기 가속도가 얼마겠습니까? 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면 3분의 1 mg가 되니까, 우리 mg는 압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압니까? 질량이 주어졌죠. 그리고 g는 9.8이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한 숫자가 바로 무엇하고 이 숫자가 있는데, 우리 봤더니 여기 유효 숫자가 2개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2개, 여기서 이 유효 숫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걸로 해야 되니까 요 2개니까 이 F는 요걸 갖다가 유효 숫자가 이거 그냥 5,400뉴턴 이렇게 하면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확실하지가 않죠. 근데 요 과학 포교법으로 이렇게 5.4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하면 이거는 유효 숫자가 5,400인데 유효 숫자가 딱 2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류를 만날 때는 어떠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위로 1.9m/s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위로를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9.8 더하기 1.9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니까 6,435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 숫자 두 개만 할 것 같으면 6.4 곱하기 10의 3승 뉴턴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4번을 마치고 이번에는 37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르래에 연결된 줄을 잡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사람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90kg인 도전자가 마찰이 없는 도르래를 통해 건너쪽에 질량이 70kg인 모래주머니를 연결할 줄을 잡고 높이가 15m인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처음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지면에 닿기 직전 도전자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생긴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르래 이렇게 고정도를 해놓고 양쪽의 질량을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에투드 머신이죠. 에투드 기계. 그래서 에투드 기계에서 여기 연결한 물체의 가속도와 장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이제 요거 배웠으니까 잠깐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에투드 기계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에투드 기계가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이 에투드 기계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5장에서는 어떠냐면 5장에서는 이 도르래 운동은 운동 방정식에 포함 안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도르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르래의 움직임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고 이 도르래의 역할은 뭡니까? 단지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하죠. 그러면 이제 두 물체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줄의 질량이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줄의 양쪽 끝에서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줄의 질량이 무시할 수 있는 줄의 질량이 0인 그런 경우에는 양쪽 끝의 장력이 같습니다.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이게 장력이죠. 근데 줄을 팽팽하게 해놓으면 줄 양쪽의 물체가 반드시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을 양쪽 끝이 줄이 양쪽 끝의 물체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이 두 장력이 줄의 질량을 무시하는 조건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M1G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M2G가 작용하고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T 같이 놨는데 만약에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다거나 또는 도르래가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 T는 T라고 놓을 수가 없고 두 개를 같이 T라고 놓을 수가 없고 하나는 T1, 다른 하나는 T2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이제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회전 운동을 배울 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마다 적용하죠. 각 물체 그래서 M1에 먼저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계 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윗방향을 M1에 대해서는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힘이 T는 플러스고 M1G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T 마이너스 M1G는 M1A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A에도 A1, A2 안 붙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면 줄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M1이 움직인 거리나 M2가 움직인 거리나 같으니까 M1의 속력과 M2의 속력도 같고 M1의 가속도의 크기와 M2의 가속도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M2에 대해서는 기준계 방향을 또 다시 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게 좋냐면 M1이 위로 움직인다면 M2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아래로 움직이죠. 그래서 M1을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다면 M2는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M1의 가속도도 A, M2의 가속도도 A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계를 둘 다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M1의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M2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기준계가 그래서 그 A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준계를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힘은 M2G 빼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M2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 모르는 게 뭐냐면 가속도하고
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압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2개 있고 식이 2개 있으면 우리 이걸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이제 장력을 없애면 되니까 이 장력 없애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2개 그냥 더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2개 더했더니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여기서 봤더니 마이너스 M1 더하기 M2 분의 M1 마이너스 M2 G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이제 이 에투드 머신을 봤으니까 에투드 머신의 장력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장력을 구하려면 이번엔 A를 없애야 되겠죠. 그랬을 때 A를 없애려면 여기 1식에는 M2를 곱하고 2식에는 M1을 곱해가지고 두 식이 같다고 놓으면, 그래서 이 좌변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줄의 장력을 구할 때는 1에다가 M2 곱하고 2에다가 M1 곱해서 같다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력으로 뽑습니다. 장력으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장력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M2 G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래주머니를 M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질량을 M2라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가속도가, 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A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기준계를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정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의 결과 우리 에투드 기기 할 때 구했습니다. A가 뭐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준 질량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M1은 70kg, 그 다음에 M2는 90kg인데, 지금 우리 SI 단위만 전부 쓸 것 같으면 단위 쓸 필요 없죠.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1.25 미터/세크 제곱인데 우리 지금 가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준 것은 가속도뿐 아니라 무엇도 문제에서 줬냐면 처음 속도 줬죠. 처음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지면에 내려오기까지 어떻습니까? 거리가 15m다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면에 닿기 직전에 속력 V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요것들이 나와 있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용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했지만 그건 뭐가 됩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V0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딱 없애고 여기서 V를 구하면 V는 루트 EAS 이렇게 되니까 요 V를 딱 구하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V는 루트 EAS에서 우리가 구한 거 가속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S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글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서 봤더니 다른 것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유효 숫자가 3자리니까 여기서도 유효 숫자 3자리를 취해 가지고 6.06 미터/세크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을 마치고 이제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세 줄을 연결하여 잡아당긴 타이어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그냥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좀 간단합니다. 여기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타이어를 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래 수평 방향이 아래 면하고 마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만 이렇게 작용하는데, 힘이 몇 개 작용하냐면 3개 작용합니다. 3개 작용하는데, 이 F1은 항상 여기 지금 기준계를 여기서 가운데 이 오른쪽을 플러스 X축으로 정했다면 F1은 60뉴턴이 항상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A, B, C에서 F2와 F3를 이렇게 다르게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각각 했을 때 이 타이어의 최소 가속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타이어의 그래서 타이어의 두 힘이 나머지와 같을 때 가속도의 타이어,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다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수평으로 놓인 질량이 8kg인 타이어를 위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줄 3개를 연결합니다. 줄 3개를 연결해서 이제 수평 방향인데, 이건 오른쪽 X축 방향으로 잡아다닐 수도 있고 Y축 방향으로 뭐 마음대로 잡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단 여기서 F1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60뉴턴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문제가 A, B, C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F2와 F3의 크기가 지금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요 문제에서 F2와 F3가 주어지면 그 방향을 잘 조정해가지고 타이어의 가속도 크기가 최소이도록 두 줄의 방향을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힘이 다음과 같을 때 타이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냥 그 방향을 조절해서 타이어의 가속도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F2는 40N이고 F3는 20N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소가 되게 하려면 F1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는 무엇에 제일 가까워져야지 최소입니까? 0에 가까워져야지 최소죠. 그러면 0을 만들면 최소인데 이걸로 우리가 0을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 크기를 두 개를 더하면 60이 되니까 0으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 F1과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0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X축으로 F1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F2도 마이너스 X축, F3도 마이너스 X축으로 이렇게 작용하면 그러면 합력의 알짜힘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F1 빼기 F2 빼기 F3는 0이 되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0이구나. 그래서 가속도는 M분의 F인데 F가 0이니까 0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A번은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그럼 B번은 어떤지 보겠어요. B번은 어떠냐면 F2는 30N이고 F3는 10N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합하면 60N, 요 F1보다 더 작죠. 근데 F1보다 더 작지만 가속도가 최대가 되려면 이 세 개를 더하는 것이 어때야 됩니까? 숫자가 크기가 제일 작아져야 되죠. 그 제일 작아지려면 될 수 있는 데가 60N, 요 두 개 합한 게 60N보다 작은데 그 합이 제일 작으려면 이 놈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이 경우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죠. 둘 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F1도 마이너스 X방향, F2도, 그 다음에 F3도 마이너스 X방향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2 빼기 F3는 40N이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면 20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인 가속도는 20N 나누기 이제 질량 해가지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2.5m/s가 되는데 여기서 이 숫자는 두 개니까 이것도 역시 요건 이제 이거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5m/s 제곱이 답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번이나 B번이나 F2, F3가 전부 다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하면 그러면 최소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3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C번의 경우에는 F2는 40N, 그 다음에 F3도 40N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F1보다 더 커집니다. 우리 최소로 만들려면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F2하고 F3가 각각 40N인데 세 힘을 다 더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튼 저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40N이 다 작용하면 0이 안 되죠.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래서 조금 비스듬히 적용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F3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40N, 요것도 비스듬하게 40N 하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각이 똑같다고 한다면 두 개 더하면 합력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합력은 F1 빼기 F2 더하기 F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0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세타가 만들 수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F2 더하기 F3가 요건 80이니까 여기 8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0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80이니까 코사인 세타 곱해서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서 60 만들 수 있죠. 이거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되냐면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면 딱 0 되죠. 그래서 요 F를 이렇게 하면 0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타이어의 가속도의 크기는 0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 B는 이제 어떤 가속도를 갖고 아까 2.5였죠. 그 다음에 C도 가속도가 0인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3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43번은 힘과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인데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지금까지 푼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질량이 M1인 물체에 작용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 자, 똑같은 힘인데 M1인 물체에 작용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되고 질량이 M2인 물체에 작용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가 6.2m/s 제곱인 힘이 있다. 그러면 그런 힘을, 그 같은 힘이죠. 그 힘을 만약에 질량이 M2-M1인 물체에 작용하면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 또는
M2 더하기 M1인 물체에 작용하면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 그러면 우리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식으로 쓰면 되겠죠. 먼저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M1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하는데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F는 M1A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는 M2A2 이랬습니다. 여기서 F 두 개는 지금 같다라고 모르는 거지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만 주어졌어요? A1과 A2만 주어졌죠. 그래서 값을 아는 건 A1과 A2인데 A1은 10m/s 제곱이고 A2는 6.2m/s 제곱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질량이 M은 M2-M1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할 때 가속도인데, 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 가속도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숫자만으로 이 가속도를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되는지 보기로 하겠어요. 그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F를 M으로 나눈 거죠. 근데 M은 뭐라고 했습니까? M2-M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M2-M1을 우리가 아는 A1으로 이제 바꾸려면 M1은 뭐가 되겠어요? M1은 A1분의 F 이렇게 됩니다. M2는 A2분의 F 이렇게 되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F가 지워지죠? 이 F가 지워지고 뭐만 남았어요? A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A만으로 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요거 구하려면 통분하면 되죠. 요걸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A1 빼기 A2분의 A1, A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서 요거 계산하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유효 숫자는 3개니까 여기서 유효 숫자 3개를 해서 16.3m/s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B번 문제는 M2 더하기 M1이니까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여기다가 F를 M으로 나누니까 M2 더하기 M1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하는데 이번에는 분모의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로 바뀌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분을 하면 A1 더하기 A2분의 A1, A2 해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숫자가 가속도가 크게 나오겠습니까? 작게 나오겠습니까? 이 분모가 커지니까 작게 나오죠. 분자는 같죠. 그래서 M2 빼기 M1이 질량일 때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M2 빼기 M1이 질량일 때의 가속도가 훨씬 더 크고 질량이 M2 더하기 M1일 때는 가속도가 훨씬 더 작은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 숫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기서 또 역시 유효 숫자 세 자리를 구하면 3.83m/s 제곱이 되는데 아까는 어땠습니까? 질량이 M2 빼기 M1일 때는 16.1m/s 제곱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가 M2 더하기 M1이 가속도는 가속도가 훨씬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5의 세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 아마 한 번 더 하면 챕터 5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챕터 5의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